다음에 이어서 우리 정승민 소명학교 교장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학교장 정승민입니다. 오늘 경기도 조례 지원 재정 관련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사로서의 경험과 또 학생들을 대하면서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필요를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 대안기관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일반 학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제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의 다변화된 그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존재하는 대안교육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텐데 공립형 대안학교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해서 경쟁적으로 세운다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법적 권리를 가진 대안교육기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반영된 우픈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가 학교장이 돼서 보니까 대안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서 1,300에서 1,500만 원, 그리고 급식비 지원,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받는 전부였습니다. 그 밖에 A부터 Z까지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들이 내시는 교육비로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기족학교가 아니냐, 비용을 많이 받아서. 절대 기족학교가 아닙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교사 채용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소명학교가 이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요. 운동장 자체가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안교육기관이. 공립학교에 문을 많이 두드려 봤습니다. 응급실만 뺑뺑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립학교의 학교장의 그 재량으로 얼마든지 대여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쓰지 말아라, 빌려줄 테니까. 이거 사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대안교육기관은 학생들과 체육활동에 대한 교육활동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안학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한 바퀴 하루 동안 뛰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라고 저는 교사로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작년 피드백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으로 여겨지면 학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의뢰 입장인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장인 제가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강행 규정이 아니면 노력해야 하십니다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예, 바뀌는 게 지금하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인시에 있다 보니까 상현 레스피아라든지 죽전 레스피아라든지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다다음 주에 잡혀있는 체육 대회 대관 장소부터 이 많은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인 7,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로지 식재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센트지를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 끼 1만 원 해도 사실 양질의 급식을 먹기가 어려운데 7,000원으로 과연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한 식단 마련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발제할 때도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사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학교 밖에 있습니까?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됐을 때 당시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제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표현 쓰고 언론에 그때 당시에 많은 기사들을 보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법적인 권리까지가 우리에게 보장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금 지원책은 다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마치 홍길동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는 정체성은 학생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너는 학교 밖 청소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교사의 이 그 괴리, 이건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교육기관도 예전에는요, 등록이 되기 전에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다 신청하면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학사님이 파견돼서 저희가 감독 지원하고 그 규정된 매뉴얼에 따라서 다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되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설학원은 신청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뺑뺑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 뺑뺑이가 또 있습니다. 모의평가를 볼 때 학원마다 전화를 해서 몇 자리가 남았습니까? 이거 다 문의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조퇴해서 그 학원들을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원생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원의 특권처럼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등록된 대학교육기관에 얼마든지 열어서 그 남아있는 시간과 공간과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사설 학원에만 그런 특권을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원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좀 마음 편하게 우리 자녀들이 모의고사 좀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 등록 그 기관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다 그 내 손 안에 그 세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그런데 대한교육기관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접속해야 된다는 현실이죠. 이것을 좀 통합해 줄 수 있고 관리해 줄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경기도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문을 두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도 꿈드림 센터를 통해서 문화지원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사이트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입시 관련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장한별 의원님이 이미 앞서서 고민하셔서 지원 계획 조례안 5조에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례들도 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사이트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한 졸업생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 졸업생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원 자격증을 공식적으로 얻으려면 교생 실습이라는 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교 출신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말에 의하면, 물론 이거는 어떤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진 않지만 보편적인 학교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6곳에서 7곳을 찾아봤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한교육기관도 법적으로 등록이 됐다면 모교에 와서 교생 실습하는 거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학생도 교생 실습 뺑뺑이 안 돌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장된 등록된 형태로도 조금만 눈을 돌려서 관심 있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그것이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1조에서 명시한 대한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부터 학생을 학생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지원하는 첫 발을 꼭 내디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그 걸음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민 소명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토론문을 약간 요약해 보자면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혜택과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시설,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고 급식 지원이 좀 더 포괄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의 정체성이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역할 강조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사이트 말씀 주셨습니다.